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살이 된 여자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얼마 전까지 이혼할 뻔했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남편이 완쾌를 하고 신혼부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났어요. 20대에 만났는데 그땐 어리다 보니 결혼 생각도 전혀 없었고 일이 좋았기에 평생 일만 하는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다르게 얼른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연애를 하고 둘 다 30대가 넘어가니 결혼을 하자고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할 때부터 결혼 생각이 없다고, 그럼 나랑 헤어지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내가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니? 너밖에 없어. 라고 말했죠. 이 남자가 싫거나 결혼 상대로 별로였던 건 아니었고 단순히 일을 하고 싶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정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저는 결국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에게 다정하고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줬어요.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도 않았고 우리 공주님 뭐 하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제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다 해줬죠.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계속 지내다 보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원래 집안 여자가 남자를 좀 부려먹을 줄 알아야 해요. 라고 하면서 남편을 마구 부려먹으라고도 해주시니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 2년차가 지나니까 남편이 슬슬 아이가 가지고 싶었는지 저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여보, 우리 이제 아이 계획도 세워볼까? 나 얼른 우리 닮은 아이 낳고 싶은데. 남편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알았지만 제가 임신을 하면 육아휴직도 내야 하고 그동안 후배들이 저를 치고 올라오는 게 두려워서 임신을 선뜻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나도 우리 닮은 아이 낳고 싶은데 난 아직 일이 좋아. 그리고 여보가 결혼 전에 결혼만 해주면 아이 안 낳아도 된다고 했잖아. 나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치. 그렇긴 한데 우리 이제 30대 후반이고 지금 아이 안 낳으면 늦을까 봐. 그래도 여보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남편은 저를 이해해 주었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눈치를 숨길 순 없었죠. 솔직히 저는 이 회사를 어렵게 들어갔고 지금까지의 직급이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음으로써 이 노력들이 무너지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보다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일을 하지 않아도 저희 집안에 영향이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선뜻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남편이 여보, 나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직장 그만두려고 라고 하는 거 있죠? 솔직히 월급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남편은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되긴 했지만 그렇게 섣부르게 직장을 관두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뭘 하고 싶냐고 물으니까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자리 잡으면 말해주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만 있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르고 결혼을 한 지 5년 차가 되어 갔어요. 남편이 5년 차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자고 있는데 옆에 남편이 없는 겁니다. 남편을 찾으려고 안방을 나갔는데 남편이 빨래통에 넣어둔 제 속옷을 꺼내 들고는 이리저리 살피고 있더라고요.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여보, 뭐해? 라고 했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며 아니야! 라고 한 뒤 다시 제 속옷을 빨래통에 넣어두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날 입었던 제 속옷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고 이 사람이 날 의심하기 시작했나? 하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와서 제 출근 복장을 정해주고 화장 방법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관심이 많아서 제가 밖에서 예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밖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서 단속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빨간 립스틱을 바르면 왜 이렇게 입술이 빨개? 40살 넘는 아줌마가 그런 거 바르고 다니면 나이값 못한다고 놀림받는다? 입술 지우고 이거 발라. 라고 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저한테 나쁜 말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비꼬니까 짜증나더군요. 그리고 제 카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긴 어디야? 여기서 뭐 했어? 라고 말을 하며 제 사생활을 건들기도 했죠. 처음엔 저도 적응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불륜이야. 왜 쓸데없는 의심을 해서 사람을 괴롭혀? 하면서 화도 내보고 반항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의심을 하는 게 아니겠어? 난 내 감을 믿어. 라고 하며 증거도 없으면서 계속 의심을 합니다. 원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여행을 가는 것도 즐겼는데 남편의 의심이 심해질수록 당연히 동창 모임이나 직장 회식은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눈칫밥을 먹이면서 수영 씨는 왜 계속 회식 자리를 뺄까? 회식도 사회생활의 연장선인데 라곤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믿음을 주자 싶어서 저녁에는 집에만 있고 주말에는 늘 남편에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그게 더 이상하다며 낮에는 뭐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 몰래 저희 집안에 CCTV를 설치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바로 알진 못했어요. 저희 집 가구 옆에 안 보이도록 설치를 해놔서 제가 한동안은 몰랐는데 제가 청소를 하다가 CCTV를 발견해버린 겁니다. 원래 청소는 남편 담당이라 남편이 항상 해왔는데 주말에 집에서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청소를 했더니 그걸 발견해버렸어요. 솔직히 그때 그걸 보고 이 남자가 드디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네요. 도대체 얼마나 저를 의심하길래 그러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안방에 있는 남편을 불러서 이게 뭐냐고 당장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CCTV를 설치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모르는 건지 아니, 왜 갑자기 청소를 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남편이 아내가 뭐하고 사는지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평일에 내가 잠깐 나가는 사이에 뭐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저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이렇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의심이 심해지기 전에는 그래도 평범한 남편처럼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 말하면 믿어주고 CCTV를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제 휴대폰을 보고 나서부터 남편은 바뀌었어요. 저는 그날 동창인 남자친구와 밥을 먹고 카페를 갔고 그 친구는 차가 없다고 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친구가 오늘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도 또 보자. 데려다 줘서 고마워. 라는 문자를 보낸 걸 남편이 봐버렸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불륜도 아니고 고등학생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서 밥 한 번 먹은 걸로 불륜이라고 단정짓더라고요. 너 이놈 집에 가서 뭐 했어? 라고 화를 내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그때 너무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다신 안 그러겠다며 남편에게 사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당연히 그 친구와 연락도 끊기고 제 사생활도 없이 살게 되었죠. 시어머니한테도 찾아가서 제발 남편 좀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남자는 좀 부려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지만 팔은 역시 안으로 굽는 건지 막상 이런 일을 마주하니까 제 편은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더군요. 뭐? 사내 놈이랑 단둘이 밥을 먹고 집까지 데려다줘? 내가 너를 얼마나 참한 며느리로 여겼는데 그게 불륜이지 뭐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라고 남편 편을 들기 시작했고 저는 졸지에 집안에서 불륜녀로 낙인 찍혔어요. 저는 그날부터 생긴 습관이 있는데 바로 카톡 내용과 대화 문자 내용들을 지우는 거예요. 남편이 의심을 하는 걸 만들지 말자 싶어서 여자들끼리 대화한 내용도 지우고
남자 직원과 공적인 대화를 한 것도 다 지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한 문자가 오더라고요. 바로 흔한 피싱 문자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오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밖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평일 낮에 회사 다니고 있는 거 맞냐면서 그날부터 낮에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영상통화가 오더라고요.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영상통화를 걸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처음 몇 번은 당연히 거절을 했더니 왜 안 받냐며 진짜 그런 일 하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길래 상사 눈치를 조심스럽게 보고 회사 근무 환경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니까 상사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지금 저 혼자 돈을 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잘리면 돈은 누가 버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눈치가 너무 보인다고 그만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나도 피곤하고 힘들어. 네가 좀 잘하면 내가 이러겠어?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네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왜 저의 불륜을 확신하나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어도 남편이랑 이혼을 못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이혼 이야기만 하면 싹싹 빌거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선을 너무 넘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딱 한 번만 봐주라. 라고 하며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데 어떻게 그 눈을 보고 매몰차게 이혼을 하자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알겠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 며칠은 안 그러다가 다시 슬금슬금 의심이 시작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몇 번씩이나 반복되니까 저도 너무 지쳤었고 남편의 의심이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에게 제 고민을 다 이야기해보니 다들 의처증이라는 병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병은 처음 들어봤는데 원래 이 나이 남자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길래 저는 남편에게 우리 병원 가서 상담 받아보는 거 어때? 라고 조심스레 말하니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내가 정신병자야? 그래서 내가 정신병자 진단받고 이혼한 뒤에 다른 남자랑 만나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말을 하며 절대 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남편에게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고 내 생의 남편은 당신뿐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길래 화를 내면서 상담 안 받으면 이혼 소송한다 라고 말을 했더니 깨갱하고 병원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의처증이라는 병일 수도 있단 말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심란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주위 지인 중에서 의처증 아내를 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의 태도로 인해서 의처증이 빨리 나을지 말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긴 남편의 상담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과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남편분은 아내와 다른 남자가 짜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난 뒤 둘이서 행복하게 사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한 의처증입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남편은 몇 년 동안 지속된 의처증 환자가 확실했고 그렇게 된 이유를 듣고 나서 정말 충격적이었죠. 의처증 환자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인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남편의 아버지인 저의 시아버지가 어릴 때 딱 그랬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셔서 얼굴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많이 봤고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런 가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상처도 없어 보였고 시아버지 말을 안 하길래 과거에 연연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남편이 의처증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갑작스레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겠다고 한 게 솔직히 저를 감시하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회사 내에서 왕따를 당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다 보니 회사를 관둔 것이 아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런 슬픔을 가지고 혼자서 버텼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남편을 안아주고는 펑펑 울었어요. 여보, 왜 그런 상처가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 나는 단순히 여보가 나를 의심하는 줄만 알았지 그런 이유 때문인 줄 몰랐어. 왜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있었다고 말을 안 했어? 어? 내가 말을 하면 여보가 힘들까봐 그랬지. 그동안 내가 돈 못 벌어와서 힘들었지? 내가 앞으로 많이 일할게.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그날 남편과 저는 서로 안고 엉엉 울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치료는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요. 남편의 직장에서 왕따를 조금 심하게 당한 모양이더라고요. 언어폭력은 기본이었고 늘 상사한테 갑질을 많이 당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항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고 하다하다 새로 들어온 신입한테까지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갑질로 신고를 해봤자 회사는 남편을 무시했고 결국 신고한 사실이 상사 귀에 들어가서 회사 옥상에서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썼다고 해요. 저는 남편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의 아픔을 위로하고 감싸면서 같이 치료를 시작하고 나니 남편의 의처증은 신기하게도 사라지더군요. 남편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니까 나아졌습니다. 저는 남편만 피해를 받는 게 내키지 않아서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고객들이 글을 남기는 게시판에다가 남편이 당했던 이야기들을 썼고 결국 기사까지 쓰였습니다. 얼마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피해 보상까지 했죠.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왕쾌를 했고 저를 예전처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었어요. 남편의 의처증이 단순히 병이라고 여기면서 짜증만 냈었는데 만약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이 아니었다면 남편의 병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일어난 줄 전혀 몰랐겠죠. 남편은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저는 늦어도 괜찮으니 천천히 하라고 하면서 다시 신혼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나이가 50살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알콩달콩한 게 아직 신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혼을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정말 색다른 남편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